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와 남편은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남편이 1학년일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죠.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과 남편 어머니도 알고 지낼 만큼 가까워졌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계셨어요. 그러다 저는 재수하지 않고 미대에 가게 되었고, 남편은 가고 싶었던 의대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던 남편은 재수한다는 사실을 무척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 공부 잘해서 대학 가면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라고 했고, 남편은 재수 기간 내내 제 말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하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의대에 합격했어요. 저는 약속대로 같은 과 친구를 소개시켜줬죠. 하지만 남편은 얼마 안 가 그 친구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친구들을 사귀었다가 헤어지기를 몇 차례 반복하더라고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2번 정도 남자친구를 사귀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남편이 제게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인턴 과정 중이었어요. 솔직히 수연이 너 생각나서 여자들하고 오래 안 갔어. 친구로 지냈어도 사귈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정식으로 만나보자. 저는 그 말에 좀 놀랐어요. 남편과는 항상 장난도 심하게 치고 동성 친구처럼 허물이 없는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고 저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됐어요.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사귀는 걸 좋아했어요. 사업을 하셨던 아빠는 반 농담처럼 우리 수연이하고 정호 결혼하면 내가 병원 차려줘야겠다 라고 하셨죠. 남편 어머니도 저를 많이 예뻐하셨고요. 아줌마는 수연이가 며느리 하면 참 좋겠다 라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 저희도 결혼을 생각하게 됐죠. 어느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됐고, 남편이 전문의 시험을 붙고 난 후에 상견례를 갖게 되었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수연이 책임지고 행복하게 할 겁니다. 저를 믿고 따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남편이 씩씩하게 인사했고, 아빠는 그래,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사위 병원 개업은 걱정 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마. 라며 남편의 등을 토닥이셨어요. 남편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우리 정호 병원 일 하는데 어려움 없게 내조 잘해야 된다 라고 하셨고, 저도 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라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는 막상 상견례를 하니 남편 어머니가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어째 어른이 돼서 두 사람 잘 살아라, 서로 아껴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딸한테만 내조 잘하라고 콕 집어 말하는 게 영 불편하네 라고 하자 아빠는 둘이 어릴 때부터 많이 봤으니까 그랬겠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맞아 엄마. 정호 어머니 원래 나 이뻐하셨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그래도 우리 딸 양쪽 부모 있는 집에 가서 시아버지 사랑 듬뿍 받았으면 했는데 난 솔직히 정호 하나 보고 너 보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 녀석이 잘못하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 말은 그러셨지만 예단이나 가구 같은 걸로 남편 집 마음이 상하지 않게 신경 썼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얼마 안 돼 아빠 도움으로 남편은 좋은 위치에 성형외과를 개업하게 됐어요. 축하하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환자 많아지는 일만 남았어. 이게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잘해주셨고요. 저희는 흔히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양쪽 집안 문제 없이 잘 살았죠. 시어머니가 너무 명품도 좋아하시고 사치를 좀 하는 편이어서 엄마가 좀 불편해 하셨어요. 저희 집은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렇다고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 성격이 그러려니 하며 명품 쇼핑이나 해외여행 얘기만 하는 시어머니를 잘 받아주셨죠. 한 번은 저까지 셋이서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요. 그거 여행사에 잘 알아본 거 맞아요? 좀 더 알아보면 그만큼 안 들이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경기가 좋은 편도 아니고 병원들도 어려운데 많이 생긴다는데 앞날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돈을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저도 다 알아보고 결정한 거죠. 그런 것도 안 했을까 봐요. 수연이 엄마는 가끔 보면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사정에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제 아들이 번 돈 쓴다는데 간섭이 지나치네요. 라며 불쾌해하셨고 엄마는 그렇게 들렸으면 미안해요. 저는 좋은 뜻에서 한 말이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라며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저는 중간에서 두 분이 싸우기라도 하면 어쩌나 했지만 다행히 그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고 두 분도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렇게 식사를 하거나 같이 모이는 자리는 더 이상 없었죠. 엄마는 시어머니와 성격이 너무 달라서 자주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원래 사돈지간에는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랬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난 것 같아 거리를 좀 두는 게 너한테도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씀씀이는 여전히 못마땅하신 것 같았어요. 엄마, 어머니도 저축 많이 하시고 물건 살 때도 생각보다 꼼꼼하게 골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했지만 엄마는 됐어. 네가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안 사돈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도 딸 앞에서 이러는 거 아니지. 앞으로 더는 말 안 할게.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걱정하셨던 대로 성형외과가 너무 많아지면서 남편 병원도 조금 타격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어느 환자의 코 수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죠. 저도 그 일로 걱정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수연아, 니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어떻게 돈 좀 마련할 수 없겠니? 어머니,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려고요. 안 그래도 아빠가 그 사람 병원 차릴 때도 돈 거의 다 대주셨는데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가 좀 죄송해서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너는 네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뭐가 죄송스러워? 가족이잖아, 가족. 이럴 때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니? 니네 집은 꼭 서로 남남처럼 이상하더라. 돈 쓰는 거 갖고도 엄청 깍쟁이처럼 계산하고. 그래, 알았다. 못 들은 걸로 해라. 라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했다는 소문이 자꾸 퍼졌어요. 환자가 줄어들자 저는 아빠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건 사람 생명하고 직결된 거 아니냐? 그러니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빠에게 머리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병원 문제는 아빠 도움으로 수습을 했고 남편은 동네를 옮겨서 다시 개원했죠. 그리고 친정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무렵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입덧이 심해서 자주 친정에 가서 쉬곤 했어요. 임신 4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고생이 많았죠. 그날도 제가 친정에서 쉬고 있는데 데리러 오기로 한 남편이 오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연락을 해보니 수술이 밀려서 늦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 가려고 했더니 아빠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괜찮아. 내가 애도 아니고 집에도 혼자 못 갈까봐 걱정 말고 쉬세요. 아빠도 이제 막 들어왔잖아요. 네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 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 아빠 말 들어. 엄마도 같이 갈게. 라며 두 분 다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렇게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죠. 그날은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했어요. 강변을 타고 가던 저희 차는 중앙선을 넘어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온몸이 아파서 깨어나는데 주변이 웅성웅성하더군요. 거기는 병원 응급실이었고 간호사는 제게 연락할 곳이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 남편 번호만 말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죠. 그리고 다시 병실에서 깼을 때 제 옆에는 엄마도 아빠도 없었어요. 두 분은 그날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도 아이를 잃게 됐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남편이 그런 일이 생길 줄 안 것도 아니었고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골반과 다리의 부상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겨우 의사의 허락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저 엉엉 울기만 했죠. 졸지에 혼자가 된 저는 재활치료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어요. 다리와 골반도 너무 아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활동이 많은 분이라 연락이 안 될 때도 많았고 남편도 병원이 많이 바빠져서 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매일 저는 그날 부모님을 말리지 않은 걸 후회했어요. 그렇게 재활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오기만 해도 인상을 쓰며 고개를 돌렸고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맨날 아프다고 끙끙거리기만 하는데 누가 집에 있고 싶겠어? 라며 휴일에도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한테 불만이 많으셨어요. 맨날 친정 못 가서 그렇게 한달을 하더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그 바람에 내 손주까지 잃고. 죽은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니네 엄마 나한테는 입 바른 소리도 잘하더니 딸내미 단속은 안 되셨나 보다.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 그 사람이 오지 않아서 저 데려다 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나요? 단속이라뇨. 네 말이 좀 이상하구나. 너 그럼 이게 다 우리 정호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냐? 애초에 네가 임신했다고 유세 떨면서 친정만 들락거리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우리 아들 탓을 해? 이런 못된 걸 봤나? 내가 그동안 참고 말은 안 했는데 니네 식구는 꼭 남 탓을 하더구나. 돈 좀 있다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 건지 원. 하면서 막 저한테 퍼부었어요. 그동안 저런 말들 못하고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였죠. 부모님이 안 계시니
저는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초대했다며 집에 와서 일을 좀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면서 가서 부엌 일을 좀 도왔더니 저한테 창피하니까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밖에는 남편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저는 손님들이 있을 동안 몇 시간이나 작은 방에 갇혀서 화장실도 못 갔고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는 뒷정리까지 도왔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때 남편은 아예 시댁에 눌러 살 때여서 병원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너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이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사람이 서로 짐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이혼 얘기는 네가 먼저 꺼낸 거니까 위자료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라며 못을 박더군요. 남편은 꼭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연락을 해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엄마랑 얘기해. 라며 빨리 끊기 바빴어요. 그땐 정말 너무 서러워서 부모님 사진을 놓고 매일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새벽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이제 병원도 잘 되고 돈 걱정할 일도 없는데 내가 왜 구질구질하게 장애인한테 목매고 있냐? 그래도 먼저 이혼하자는 말 안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진짜 잘 됐지. 난 이혼하면 새장가 갈 거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저와의 결혼은 다 계산된 거였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로 지냈던 저를 돈으로만 봤던 거죠. 저런 사람이었던 걸 못 알아본 제가 정말이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자고 아침에 자기 옷가지를 챙겨 나가더군요. 저는 한시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친구는 저보고 다 소송 걸어서 병원에 들어간 돈도 다 받아내라고 했지만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저 제 몸 추스리기에도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저는 그냥 붕 뜬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재활도 끝난 게 아니라서 몸이 많이 불편했죠. 그런 제게 친구는 일러스트를 배워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네가 유아 전공을 했지만 프로그램 툴 사용법은 금방 배울 거야. 안 그래도 결혼하고 그림에 손 놓은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한번 해봐. 친구의 격려에 일러스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러스트 공부도 진도가 빨랐어요. 처음에만 좀 어려웠지 방법을 익히고 나니 금방 할 수 있더군요. 저는 그림 그리는 데만 몰두했고 그런 저를 눈여겨본 학원 강사님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책에 들어가는 사파를 작업하는 일을 시작으로 여러 일들을 하게 되었고 블로그에도 제 작품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빠 회사 이사님이 변호사와 함께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사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작성해 놓으셨던 유언장입니다. 따님 적정 나이가 되면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돌아가신 관계로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회사가 정말 어지러웠다고 해요. 저는 잘 몰랐지만 회사의 주인이 없는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와 막역한 사이셨던 이사님께서 그걸 지켜내신 거고요.
저에게 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리셨다고요. 이사님은 자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더 잘 챙겨주셨던 분이셨죠. 제가 어렸을 땐 자주 뵀었고 다 커서는 자주 뵙지 못했지만요. 아빠가 돌아가시고서 회사 일에 참여하게 되니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회사 경영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이사님과 의논해서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합의를 했어요. 이사님께서 회사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제 친구에게 크게 한턱 냈어요. 네 덕분에 내가 이제까지 잘 버틴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다 네가 잘하니까 그런 거지. 아무튼 나도 뿌듯하다. 그 무렵 저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정상적으로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죠. 그래도 물리치료는 꾸준히 받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일러스트 작업을 하면서 병원과 집만 오가며 사는데 회사에서 제게 사회 홍보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치만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회사 일에 관여하는 거 아빠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자리를 잡고 이미 실력도 검증이 되었으니 회사 홍보를 도왔으면 좋겠다더군요. 그림과 디자인으로 사회에서 홍보하는 데 힘쓰면 된다고 하셨어요. 많이 망설였지만 이사님이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저를 사회이사로 만드셨죠. 그냥 앉아서 돈만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과 이미지가 맞는 일러스트들을 고안해 계속 올렸어요. 다행히 그런 작업들이 일반 사원들에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얼마 안 가서 회사 창립일이 되었어요. 이사님은 제가 인사말을 하면 좋겠다더군요. 항상 아빠와 회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 창립일날 오랜만에 옷도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데 하필 남편이 찾아왔어요. 수연아, 잘 지냈어? 우리 정말 오랜만이다. 그렇지. 어디 가서 잠깐 얘기 좀 하면 좋겠는데 집에 들어가도 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대하듯 하는데 정말 너무 뻔뻔하더군요. 나 지금 가봐야 돼. 그리고 할 얘기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그래? 어디 가는데? 내가 그 앞에서 기다릴게. 저는 몰라도 된다고 하고 택시를 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택시를 타고 저를 뒤쫓아온 거예요. 회사 앞에서 내리자 남편은 뒤에 온 택시에서 따라 내리며 들어와서 제 팔을 잡더군요. 수연아, 잠깐만 얘기하자니까, 응? 저는 팔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할 말 없다는데 왜 이래? 우리가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이번에 우리 병원 확장 개원하는데 좀 보태주라. 아버님이 해주신 병원인데 네가 투자하면 너도 보람있고 좋잖아. 진짜 인간 말종이네. 나한테 그런 말이 나와? 아버님? 네가 감히 우리 아빠를 아버님이라고 불러? 나 다시는 너한테 안 넘어가. 투자? 웃기지 마. 너 같은 사기꾼한테 무슨 투자를 해? 사기꾼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게 누구 책임인데 그래? 저는 그 말에 그만 핸드백으로 남편 머리를 내리쳤어요. 야, 이 자식아. 그래도 살아온 게 있어서 좀 참고 있었더니 뭐? 너 따위가 어디서 사고 얘기를 꺼내? 네가 사기꾼이 아니라고? 애초에 친구였던 나한테 우리 집 돈만 보고 접근한 것도 너고 병원 잘 되고 사고로 몸 좀 불편해지니까 별 볼 일 없다고 니네 엄마랑 작당해서 괴롭히고 집 나가게 만든 것도 너잖아. 병원도 다 네가 차지하고 입 싹 닦았는데 그게 사기가 아니라고? 여기요, 경비원 선생님, 이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회사 안으로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라고 하자 경비원과 직원들이 와서 남편을 끌어냈어요. 야, 수연아, 내가 미안했어.
그러니까 우리 대화로 풀자, 응? 어디다 대고 야래. 한 번만 더 부르면 가만 안 둬. 그제야 남편은 입을 다물고 사람들을 뿌리치고 자기 발로 가더군요. 저는 그날 사람들 앞에서 아빠를 추모하는 인사말을 하며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하필이면 이런 날 그놈이 와서 내 기분을 망친 게 너무 속상했죠. 일주일쯤 지나서 점심을 먹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간단한 회의를 할 때였어요. 제가 올린 일러스트 중 반응이 좋은 걸 정식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회사 직원들과 같이 모였죠. 그런데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시어머니였어요. 회사에 전화했더니 여기 있다길래 어찌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정말 애먹었다. 라며 상냥하게 웃는데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있는 데를 그쪽이 왜 알아야 하고 왜 찾아오는데요? 저는 볼 일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말은 좀 가려서 하는 게 좋지 않니? 정호 병원 일 때문에 의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만나주는구나. 시어머니? 나 창피하다며. 창피하다고 손님들 갈 때까지 방 안에 가두는 게 시어머니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지 아들 병원 잘 되니까 인생에 짐되지 말라며 빨리 헤어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대접을 받겠다고 그래? 할머니, 당신 아들 병원 일을 왜 나한테 의논해요? 당장 나가세요. 라고 하자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보며 수근댔어요. 시어머니는 그런데도 물러나지 않고 우리 정호 병원 좀 돌아가게 도와줘. 돈도 보태주고 좀 해줄 수 있잖아. 그러자 거기 있던 팀장이 일어나서 듣자 하니까 너무하시네요. 이제 이혼해서 상관도 없는데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저희 회의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발끈하며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땡땡 성형외과 원장 엄마야. 그러자 직원 한 명이 아, 이번에 그 의료사고 나서 난리 났다던 그 병원? 라고 했고 사람들이 전부 수근대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우리 정호 한 번만 도와줘. 응? 예전에도 잘했잖아. 저한테 이러지 마시죠. 한 번만 더 어떤 소리라도 꺼냈다가는 길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여차했다가는 그 병원까지 다 토해내야 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못해서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거마저 뺏기고 싶으면 해보시던가.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최근에 대리의사를 써서 수술한 게 사고가 나서 병원 환자가 뚝 떨어지고 소송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그 소송 비용을 좀 얻어보려 한 거였죠. 전 남편은 재혼했던 여자와도 파혼하고 지금은 의사 생활도 못하게 되어서 시어머니와 지방 어디에 가서 같이 작은 가게를 하고 있다나 봐요. 그 뒤로 가끔 저를 찾아왔지만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는 보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과 엮이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네요. 많지 않은 나이에 돈 때문에 사람들과 좋지 않은 일들을 겪고 나니 돈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빠와 엄마의 그늘 아래 그냥 잘 살아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쓰다 보니 오늘따라 부모님이 더 보고 싶어지네요. 서두 없이 써내려간 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